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중국 관련한 소식 그리고 북한 관련한 소식 아주 중요한 소식들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의 올해 정제유 수입 상한선이 이미 초과됐다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제 세계 어느 나라든 북한에 기름을 보내면 세컨더리 보이콧의 표적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 등 자유 서방 진영 43개국과 공동 명의로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정제유 추가 수출 및 제공을 금지해야 한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로이터가 현지 시각 25일 보도했습니다. 안보리에 제출된 서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북한에 반입된 정제유가 160만 배럴에 달하며 56회에 달하는 불법 유조선 운송을 통해 이 같은 정제유가 북한에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중국 등 주변국 영해에서 선박대 선박 환적 방식을 통해 불법으로 정제유를 반입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올해 정제유 반입은 유엔에서 정한 상한선을 초과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어떤 나라도 북한에 대한 정제유 반입과 공급, 운송은 불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에 지속적으로 정제유를 공급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매달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지만 실제 공급량과 서류상 기재량이 맞지 않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바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 호주, 영국 등 우방국과 한반도 주변에서의 불법 환적 행위에 대한 감시를 크게 늘리고 있는데요. 북한에 대한 석유와 물자 제공 등으로 몇 차례 의심을 받았던 우리 정부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막지 않으려면 각별히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ICBM 발사 실험 등에 대해서 이제 제재안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다가 가장 마지막에 제안했던 것이 연간 북한에 정제유 50만 배럴 이상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라는 규정을 했습니다. 결의를 했죠. 이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50만 배럴이라고 하는 것은 그 50만 배럴이 있으면 북한이 국가를 운영하는 최소한의 생존은 가능한데 그 이상의 어떤 그 불법적인 행위나 공세적인 행위나 공격적인 행위나 또 주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려서 뭔가 내가 사람답게 살고 있다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없다. 그게 이제 딱 50만 배럴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과 43개국이 공동으로 유엔에 제출한 사안을 보면 선박 대 선박의 불법 환적을 통해서 올 상반기에 1월에서 5월까지 그러니까 지금 6월, 7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5월까지 들어간 이 선박 대 선박 불법 환적 정제유만 하더라도 160만 배럴이다 이거예요. 연간 50만 배럴인데 이미 160만 배럴이 들어갔고 이것은 선박 대 선박의 불법 환적이지 중국에서 들어가는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건 제외입니다.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중국 그 만주 흑룡강성 쪽에 한자로는 대경 중국어로는 다칭이라고 하는 그 유전이 아주 유명한 유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 원유 그리고 정제유는 알 수가 없어요. 선박을 통해서 들어간 것만 160만 배럴. 그런데 연간 50만 배럴을 제한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가만두지 않겠다는 선언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혹시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 이제 이 북한의 석탄 이런 여러 가지에 우리가 개입이 되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맞을 뻔했지 않습니까? 우리 은행들도 미국의 문우신 재무장관에게 직접 경고를 받았죠. 그러니까 괜히 이런데 북한 좀 도와주려고 엉뚱하게 기름 선박 대 선박 환적하다가 걸리면 정말 나라 거들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주변에 어업을 하시는 분들 또는 이 화물선 이런 상선을 운영하시는 분들 선박 운항하고 지나가다가 이런 거 보시면 미 국무부에 신고하시면 큰 상금 받습니다. 500만 달러까지 상금을 주니까 어선 상선하시는 분들 그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제가 영상을 통해 미국의 정보기관과 특수부대의 한반도 주변 움직임이 급증했다는 소식을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 공작의 여파로 보이는 움직임이 오늘 오전 서울 한복판 중국 대사관 앞에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중국 우한에서 우한 독립선언문이 발표되어 중국 보안당국이 발칵 뒤집혔다는 소식 몇 차례 전해드렸었는데요. 중국 내에서 처음으로 그 존재가 선언되고 지난 6월 중화권 축구 스타인 하오하이둥이 공개적으로 선전을 해서 화제가 됐던 신중국 연방의 지지 조직이 한국에서 처음 그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27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는 자신들을 신중국 연방 지지자라고 밝힌 수십 명의 중국인들이 신중국 연방을 상징하는 깃발을 들고 중국 공산당 해체와 중공 간부들에 대한 징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최근 바이러스 사태는 중공이 인류에게 투척한 화학무기라고 비판하면서 최근의 홍콩 보안법 사태 그리고 중국 내 인권 유린 등을 거론하며 중국을 성토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이 보인 조직적인 움직임입니다. 이들은 모두 흰 티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맞춰 입고 나왔고 누군가가 제작해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신중국 연방 깃발을 하나씩 손에 쥐고 있었으며 시위용 차량까지 준비해 중국 대사관에 일사불란하게 집결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한반도 일대에서 미 국무부와 CIA의 특수임무기 활동이 급증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한국에서 그것도 수도 한복판 중국 대사관에서 벌어진 이 기습 시위가 앞으로 계속될 미국의 중공 해체 작전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 중구 명동, 서울 완전 한복판이죠. 그 명동에 중국 대사관, 어마어마하게 큰 중국 대사관이 있어요. 그 중국 대사관 앞에서 오늘 이렇게 시위가 열렸는데, 자, 보시게 되면 CCP,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차이나가 아니다, 중국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한자로도 적어놔서 못 알아볼까봐 중공은 중국이 아니야 라고 이제 입고를 해놓고 짝대를 꺼놨죠. 그리고 CCP 바이러스, 중공 바이러스, 테이크다운 CCP, 이 CCP를 못 들이자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프레카드 또 이런 피켓을 들고 지금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집회 신고를 했을 것이고 이 해당 이 지역 경찰 관서에서 이 집회를 허가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시위가 과연 그냥 순수하게 대한민국에 있던 소수의 중국인들이 모여서 이런 그룹을 결성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고 했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룹핑을 하는데 관여가 돼 있고 또 그 뒤에 누군가가 뭔가 좀 지원이 있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옷을 다 맞춰 입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런 피켓을 들고 또 이런 깃발 그러니까 이제 EU 깃발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별 가지고 이렇게 형상화한 이 신중국 연방 깃발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중국 중공 깃발은 빨간색이니까 이건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 뒤에 이 포터 차량 같은 데다가 이렇게 차량도 따로 있고, 여기 보면 무슨 TV라고 돼 있는데 아마 유튜브 방송을 하는 그런 데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tv.org라고 인터넷 도메인이 적혀 있는데, 이 org라는 이 인터넷 도메인은 시민단체들에게 부여하는 도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등록된 시민단체라는 것이고, 그런데 자, 그러면은 최근에 제가 이 국방TV나 군사TV를 통해서 미 CIA의 특수작전 그룹 그리고 이제 정치 공작 그룹 이런 사람들의 타는 울프하운드가 계속 우리 지역에서 작전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그러면은 이 울프하운드가 와서 뭐 했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타고 이런 작전을 하러 들락날락 거린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전혀 무관할 수 있지만 저는 어쩌면 그들이 이 정치 공작 그룹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서울 중국 대사관 앞에서 이렇게 시위를 첫 번째로 한 것은 신중국 연방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자신들이 주창하는 새로운 국가예요. 이 국가의 중국 외 세계 첫 번째 중국 외 타 지역에서의 시위예요. 그리고 하필
이 신중국 연방이라고 하는 그것이 왜 서울에서 열렸을까? 저는 대한민국과 중국 정부를 갈라치게 하려는 미국의 작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일단 이렇게 집회를 하려고 하면은 이 해당 지역 경찰관서에서 집회 승인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습을 보고 중국 대사관은 당연히 우리 외교부에 항의를 했을 것이고, 왜 이런 걸 허가를 해주냐. 그런데 우리 입장은 이것은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거 우리 법이야 라고 설명을 했을 테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도 불쾌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앞으로 만약에 우리 정부가 이 중국의 압력 또는 중국의 눈치 이런 것들에 못 이겨서 만약에 이것을 앞으로는 집회 시 허가를 안 해준다면, 이 집회 아마 앞으로 계속될 거예요. 허가를 안 해준다면 미국이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냐라고 해서 또 미국이 압력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해서 한국 정부, 아주 지금 친중 성향을 보이고 있는 이 한국 정부와 중국을 갈라치게 하는,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이런 작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아무튼 이 집회 이런 것들이 미랄이 되어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고위 관료들의 발언이나 공식 문서에서 시진핑에 대한 호칭을 국가주석에서 총서기로 바꾼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시진핑에 대한 호칭을 프레지던트에서 제너럴 시크러터리로 바꿨으며, 이는 미국이 더 이상 중공을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이라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25일 보도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25일 특집 기사를 통해 미국은 그동안 시진핑에 대한 공식 호칭을 주석 또는 대통령을 뜻하는 프레지던트로 표기해 왔으나, 최근 공식 문서와 고위 관료들 발언에서는 프레지던트 대신 제너럴 시크러터리라는 호칭이 사용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이런 호칭 변화는 중국이 중공 지하의 권위주의 체제며 시진핑은 정식 국가 지도자가 아닌 권위주의 정권의 총서기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시진핑 통치를 부당화하고 중공과 주민 사이의 틈을 버리려는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중관계 전문가 앨리슨 스잘윈스키 박사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대의제 정부의 지도자와 독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부의 지도자를 구별하려는 것이다 라면서, 미국의 이런 호칭 변경은 시진핑 체제의 정당성에 흠집을 가하려는 의도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의회 산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 로빈 클리블런드 의장 역시 시진핑은 이기적인 당의 꼭대기에 앉은 독재자라면서 이런 자에게 붙는 용어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밝혔는데요. 중공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적인 심리전에 중공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향후 전개가 주목됩니다. 지난 주말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 중국에서 엄청난 화력을 집중하면서 비난을 했죠.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공의 싸움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중공의 최고 수장인 시진핑, 그동안 우리가 중국 국가 주석이라고 불렀던 그 시진핑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주석이 아니고 총석이야. 프레지던트 아니야. 총석이야. 과거 우리 냉전 시대 때 소련 공산당 총서기장 브레즈네프, 후리초프 뭐 이런 이야기 우리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프레지던트라고 하지 않았죠. 이제 그렇게 다시 가겠다. 다시 냉전으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소련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이제는 중공을 무너뜨리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중국 국민과 중국 공산당을 갈라치기,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신중국 연방이라고 하는 이 단체, 그걸 이제 한국에서 첫 집회를 시켜서 뭔가 그 길을 저는 지원했을 거라고 봅니다. CIA, SOG가 그렇게 해서 한국에 하면서 한국 정부와 또 중공을 갈라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작전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결과가 주목됩니다. 기대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